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픽사에서 제작한 심해 판타지 작품으로 바다 생물들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을 비추며 아들인 니모를 찾기 위해 주인공 말린이 여러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고 부모로서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다룬 작품.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본 영상은 니모를 찾아서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호주 동북부에 위치한 어느 거대한 산호초지대. 그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흰동가리 부부 말린과 코랄은 곧 부화하게 될 자신들의 알들을 바라보며 매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지어줘야 할 텐데. 지금 모두 다 지어주자고? 이쪽 반은 말린 2세, 또 이쪽 반은 코랄 2세. 난 니모가 좋은데. 니모? 이제 며칠만 있음 우린 부모가 돼요. 그래, 날 싫어하면 어쩌지? 알이 400개나 넘어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당신을 좋아하겠지. 그 후 자신들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말린과 코랄은 우연히 바깥에 나와 보았다가 천적인 바라쿠다의 눈에 띄게 되고, 이에 말린은 코랄이 알들에게 가있는 사이 바라쿠다를 저지해보려 하지만 결국 그의 공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러 말린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코랄과 알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고,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흐느끼던 말린은 우연히 바라쿠다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은 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지 않니? 절대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줄게, 니모.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니모는 어느덧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 첫 등교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지만, 말린은 어릴 때 한쪽 지느러미에 장애를 얻은 아들이 걱정되어 니모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원치 않았고, 이에 그는 아들에게 학교 가는 것을 몇 년 늦추도록 권유하였으나 지금껏 아빠의 과잉보호에 질려있던 니모는 등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니모를 학교에 보내게 된 말린은 선생님인 레이를 만나 니모에 대한 당부를 전하는데, 우리 애는 지느러미가 아주 작거든요. 혹시 헤엄치다 힘들어하면 좀 쉬게 해주세요. 남자 정신 팔지 말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안녕, 니모. 안녕, 아빠. 잘 갔다 와. 처음에 떼놓는 거 치곤 잘하는데. 그래. 너 그 나이 산후정원에 보낼 땐 힘들었어. 아, 그러면서 커가는 거 산후정원? 이건 말도 안 돼. 제정신들이야. 이봐 말린 진정해. 지금 내가 진정하게 됐어, 이 말머리야. 광대 물고기인데 진짜 안 웃겨. 한편 산호정원에 도착한 니모는 친구들을 따라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구경하던 중 누가 저 배에 제일 가까이 가는지 경주해보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받고, 이에 니모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던 아빠의 말을 떠올리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려 하지만, 아들의 걱정으로 황급히 산호정원에 도착한 말린이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여 배에 가지 않았던 니모에게 오히려 크게 다그쳐버리고 맙니다. 넌 헤엄도 잘 못 치잖아. 나도 헤엄 잘 친단 말이야, 아빠. 기분은 얼마든지 할 것 같지만 넌 할 수가 없어, 니모. 아빠가 미워. 니모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아빠에게 반항심이 생겨 말린이 레이와 이야기하는 사이 배가 있는 곳까지 헤엄치기 시작하고, 그 모습에 말린은 니모에게 경고하며 빨리 다시 돌아올 것을 재촉하지만, 니모는 아빠에게 돌아가는 도중 배에서 내려온 잠수부에게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에 놀란 말린은 니모를 데려간 그 배를 열심히 뒤쫓아보지만 배의 프로펠러로 인한 물살에 떠밀려 결국 니모를 놓쳐버리게 되고, 이에 정신없이 주변 물고기들에게 배를 수소문해보던 그는 맞은편에서 헤엄쳐오던 도리와 부딪히고 맙니다. 진정하라고. 아주 가버렸어. 괜찮을 거야. 괜찮게 내 아들을 데려갔어. 그 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나 배 하나 봤어. 봤어? 그래,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하얀색이었어? 이쪽으로 갔어. 따라와. 고마워. 이봐. 잠깐. 그만두지 못해? 뭐? 난 헤엄치는 중이야. 왜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배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준댔잖아. 그랬어? 지금 날 웃기려고 머리 쓰는 모양인데 하나도 안 웃겨. 실은 심한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거든. 심한 건망증이라고? 사실 도리는 뒤돌아서면 까먹는 단기 기억상실증을 가진 물고기였고, 이에 말린은 자신이 시간 낭비만 했음을 깨달으며 가던 길을 재촉하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의 앞에 백상어리 브루스가 나타나더니 거의 반강제적으로 말린과 도리를 자신들의 모임에 데려갑니다.
그 모임은 상어의 무서운 이미지를 탈피해보자며 매번 자신들이 정한 목표를 실천해보는 곳이었고, 이번 목표는 상어들이 물고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이었기에 말린과 도리도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지만, 거기서 말린은 상어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다짐일 뿐 사실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육식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그는 상어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중 우연히 니모를 잡아갔던 잠수부의 물안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 아들이 잠수부한테 잡혀갔어. 인간들 뭐든지 다 지들 거래. 분명히 미국인일 거야. 정말 대단한 아빠야.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글을 못 읽어. 그럼 읽을 줄 아는 물고기를 찾아야겠네. 그만둬! 이봐, 내 거야 돌려줘. 제발 그만해! 내놔. 말린과의 실랑이로 인해 물안경에 부딪힌 도리는 코피를 흘리게 되고, 그 순간 물고기 먹는 것을 절제하던 브루스가 도리의 피냄새를 맡자 갑자기 이성을 잃고 말린과 도리를 잡아먹으려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브루스로부터 도망치던 말린과 도리는 세계대전 때 사용한 잠수함의 어뢰를 그의 입안에다 집어넣고, 브루스는 그 어뢰를 바깥쪽으로 뱉어냈다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계류 기뢰를 건드려 커다란 폭발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편 잠수부에게 잡혀간 니모는 시드니항 앞에 위치한 어느 치과의 수족관에 들어오게 되고, 그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들은 치과 의사였던 필립 셔먼의 진료를 지켜보며 바깥 친구인 펠리컨 나이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들은 새 식구가 된 니모가 얼마 뒤 셔먼의 조카딸이자 물고기 킬러로 유명한 달라에게 선물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어린 막내를 지키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달라가 닷새 후면 이곳에 온다. 그럼 이제 어떡하느냐? 달아나게 하는 거야. 니모를 탈출시킨다. 그만둬. 번번이 실패하면서 왜 그래? 미안하지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이번엔 니모가 있잖아. 저기 필터 보이지? 저 안에 있는 자갈을 가져다가 톱니바퀴를 멈추게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되면은 머지않아 수족관이 아주 더러워질 거야. 우리 수족관에서 꺼내서 각각 비닐봉지에 담을 거야. 그럼 우린 대굴대굴 굴러서 길을 건너 항구로 뛰어드는 거야. 그 물고기들의 대장이었던 길은 니모처럼 바다 출신에다 한쪽 지느러미를 다친 몸이었기에 더더욱 니모에 대한 애정이 강하였고, 이에 그는 니모가 자신의 탈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며 언제나 반복해왔던 수족관 탈출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합니다. 한편 계류 기뢰로 인해 기울어진 잠수함을 피하다 물안경을 떨어뜨려버린 말린과 도리는 어둠 속에서 그 물건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심해 아귀와 맞닥뜨리게 되고, 이에 도리는 심해 아귀의 발광기를 이용해 물안경에 쓰여진 글자를 읽어보겠다며 말린에게 심해 아귀의 상대를 부탁합니다. 저 마스크 말이야. 뭐라고 써 있었어? 비셔먼 42 왈라비 웨이 시드니. 내가 다 기억을 했네. 비셔먼 42 왈라비 웨이 시드니. 너 기억해냈어. 도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기억해냈다는 것에 감격하여 가는 내내 주소를 계속 반복하였고, 그 말소리나 그녀의 행동들이 신경에 거슬렸던 말린은 이쯤에서 도리와 헤어지려 하지만, 그런 말린의 말이 속상했던 도리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발견한 정어리떼가 도리를 달래주기 위해 말을 걸기 시작하고, 이에 말린은 그 정어리들에게 시드니로 가는 방향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들은 도리의 말에만 따르며 말린에겐 장난과 무시로 대응하는데, 이봐, 어디가? 이 넓은 바다에 날 도와준 물고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혹시 시드니에 왈라비 웨이 아는 분 계세요? 이 친구 친척이 시드니에 살거든요. 그렇지, 테드?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요? 바로 저 방향이에요. 그냥 물결에 쓸려가다 보면 시드니에 당할 거예요. 됐어! 이제 됐어! 아가씨, 한 가지만 더요. 뭐요? 깊은 계곡이 나오면 넘어가지 말고 사이로 지나가세요. 도리의 활약으로 시드니에 가는 방향을 알아낸 말린과 도리는 호주 동부 조르를 향해 헤엄치던 중 그 정어리떼가 도리에게 말했던 계곡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도리는 정어리들의 말대로 계곡의 틈 사이로 지나갈 것을 제안하지만 그 계곡의 으스스한 분위기와 어리숙한 도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말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계곡의 위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말린과 도리는 그곳에 숨어있던 수많은 해파리떼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에 둘은 해파리의 촉수에 닿지 않기 위해 재빨리 그들의 머리 위를 넘어다니다 결국엔 도리와 말린 모두 해파리에게 쏘여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 친구 살아있잖아. 체구는 작은데 깡은 보통이 아니야.
저 거북 선생, 오히려 거북 선생은 우리 아버지고 난 크러쉬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호주 동부 조류를 꼭 타야만 돼. 타고 있잖아 지금.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조류를 타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도리와 시드니에 가야 되거든. 도리 무사한 거야? 저 안에 잘 있어. 여기 숨었네. 나 좀 봐라. 소개할게. 해파리 용사 내 아들이야. 해파리 용사님 멋있었어요. 아우, 내 아들 대단하지 않아? 새끼들은 알을 깨고 나와서 다시 푸른 바다로 알아서 돌아오지. 자기들 힘으로? 그럼. 말리는 크러쉬의 말을 통해 자신이 니모에게 얼마나 과보를 하였는지를 깨달으며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반성하게 되고, 그 후 말리는 새끼 거북들의 간청으로 인해 자신이 니모를 찾아다녔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거북들을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 결국엔 시드니 항에 사는 펠리컨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수족관을 청소하게끔 만들어 셔먼이 자신들을 꺼내게 만든다는 길의 탈출 계획대로 프로펠러에 자갈을 끼워 넣는 것을 시도하던 니모는 모터를 멈추게 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도 잠시, 도중에 그 자갈이 빠져버리면서 프로펠러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에 수족관 식구들의 단합으로 니모는 무사히 필터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번엔 나가나 보다 했어. 바다 내음을 막고 싶었거든. 널 내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니모 어딨어? 걔랑 얘기 좀 해야 돼. 니네 아빠가 온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 널 찾고 있어. 우리 아빠가요? 상어랑 싸우고 해파리랑 싸우면서 여기까지. 상어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확실해. 말린 조그만 광대 물고기. 우리 아빠 맞아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오는데 거대한 상어 3마리한테 걸린 거야. 지금은 바다 거북 등에 업혀 호주 동부 조류를 타고 이리로 오겠다는 소식이야. 바로 지금. 그동안 겁쟁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빠가 자신을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이겨냈다는 소식에 니모는 다시 용기를 내어 프로펠러에 자갈을 끼워 넣는 것에 성공하고, 이에 수족관 식구들은 이제 정화 필터가 가동하지 않으니 곧 있으면 수족관이 더러워질 것이라면서 셔먼이 청소를 위해 자신들을 꺼내줄 때까지 더 더러워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호주 동부 조류에서 벗어나 근처 물고기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말린과 도리는 새우떼를 뒤따라오던 고래를 미처 보지 못하여 그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도리는 고래와 대화해보겠다며 고래어를 사용해보지만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말리는 모두 끝이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걱정 말어. 다 잘 될 거야.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지켜줄 수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봐. 걔 무슨 재미로 살겠어?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물어볼게. 와. 도리. 무슨 도리. 일이? 그만 멈추겠다는 얘기 같아. 그럼 당연히 멈춰야지. 물이 아래로 내려가. 봐, 벌써 반이나 줄었잖아. 반시기는 넘었네. 그만 좀 해. 대체 무슨 일이지? 알아볼게. 고래 말도 못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넌 못해. 니모. 알았어. 도리. 이제 우리 밖으로 내보내지겠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말리는 도리의 확신에 찬 말을 믿으며 그녀와 함께 고래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고, 그 후 둘은 고래가 등에서 내뿜는 물을 통해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래가 내보낸 곳은 바로 말린과 도리가 찾아다니던 시드니 항이었고, 그 상황에 기뻐하던 말리는 도리가 말했던 긍정의 힘을 믿게 되며 자신의 아들 또한 곧 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말린과 도리는 어느 펠리컨에게 먹혀버리게 되고, 이에 둘이 목구멍에 매달려 절대 내려가지 않자 목이 답답해진 그 펠리컨은 마구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나이젤은 동료를 도와주려다 입안에 있던 말린과 도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말린에게 니모의 이야기를 해주려던 나이젤은 먹이를 노리던 갈매기 떼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내꺼? 만약 살고 싶다면 내 입안으로 들어와. 그게 어떻게 살자는 얘기야? 내꺼? 아들 귀엽더라. 오렌지색의 한쪽 지느러미가 이상했어. 우리 니모야! 안전벨트 빵매! 한편 니모가 갇힌 수족관은 셔먼이 좋은 성능의 정화 필터로 바꿔버리면서 물이 다시 깨끗해져 버리고,
그 후 그들이 두려워하던 존재인 달라가 도착하자 니모는 셔먼의 손에 의해 비닐봉지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에 니모는 변기에 버려지기 위해 죽은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셔먼은 니모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고 그 순간 치과에 찾아온 나이젤이 말린의 요구로 인해 실내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며 니모 또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척하고 있던 니모의 모습을 발견한 말린은 자신의 아들이 이미 죽은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 후 달라가 니모가 들은 비닐봉지를 마구 흔들면서 니모는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길은 자신의 몸을 날려 유니트 체어 옆에 있던 오물통에 니모를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 오물통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니모는 무사히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말린은 니모의 죽음의 망연자실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니모는 죽었고 난 집으로 돌아가. 가지 마! 제발 가지 말어. 나하고 이렇게 오래 지낸 친구는 없었어. 널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억나고 자신감이 생겨. 부탁이야.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잊고 싶지가 않아. 미안해 도리. 잊고 싶어. 그렇게 말린과 헤어진 후 도리는 더욱 기억상실증이 심해져 혼란스러워하고 그 모습을 발견한 니모는 그녀에게 다가갔다가 도리와 함께 말린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도리는 기억상실증으로 니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잠시 우연히 배관에 쓰여진 시드니라는 글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너구나! 네가 니모야! 맞아요. 니네 아빠! 우리 아빠요? 어이, 이봐! 저 혹시 오렌지색 물고기 하나 못 봤어? 보긴 봤어, 아줌마. 하지만 말해주고 싶지 않아. 내 거? 알았어. 말할게. 니모가 살아있어! 도리? 니모!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 그물이다! 방향을 돌려! 우리 집 잘했죠? 아빠, 내가 해볼게요. 다시 널 잃어버릴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요. 난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넌 할 수 있어. 자 어서 가. 어서. 모두 아래쪽으로 헤엄치라고 하세요. 내 아들 얘기 들었지? 어서 아래로 헤엄쳐. 모두 아래로 헤엄쳐! 아래쪽으로 헤엄쳐야 돼요. 아래로 알았지? 아래로. 포기하지 마. 계속 헤엄쳐. 됐어. 거의 다 왔어. 계속 헤엄쳐. 도리, 님은 어디 있어? 이런. 니모! 아빠, 나 아빠 안 미워해. 그래 나 알아. 정말 미안하구나 니모. 말리는 니모가 예전에 물어봤던 바다거북과 상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며 자신이 여행길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 후 말리는 니모의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광대물고기답게 유머 있는 친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니모를 탈출시켜줬던 수족관의 식구들은 여러 번의 탈출 시도 끝에 결국 바다로 돌아가게 되며 니모를 찾아서는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니모를 찾아서는 제작 과정에서 해양생물학자까지 참여하게 한 만큼 일부의 극적 효과 외에는 바다 생물들의 묘사가 매우 사실적인 작품이고 어린 니모의 성장보다도 부모인 말린의 성장을 주로 보여주며 부모 입장인 관객들로 하여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니모는 한쪽 지느러미에 장애를 가졌으나 본인은 다른 물고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니모에게 자신은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주입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말린으로 본 작품은 아이들이 가지게 될 자존감과 인식이 얼마나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행동이 얼마나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나 자식의 관계를 떠나서 현재의 자리가 그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으나 자유라는 해방을 알게 해줌으로써 넓은 세상에서 겪게 될 고통이나 시련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족관의 물고기들 같은 경우 바다에서 온 길과 니모를 제외하면 모두 가게에서 온 양식 생물이지만 그들은 대자인 길의 주장으로 인해 수족관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자유이고 바다로 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에 그들은 결국 탈출까지 성공하게 되었으나 많은 천적들이 존재하는 바다에서 과연 수족관에만 살았던 생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그 과정이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모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그 자유가 만약 그들이 기대했던 달콤함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내리는 속박과 억압이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인데 결국엔 이 또한 그들의 선택이고 권리이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간섭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니모를 찾아서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